네, 이 시각 한랭킹 세 번째, 잔나비 학폭이어도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이 흘러나오고 있는 노래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예스러운 노래와 가사로 최근 이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대세입니다. 잔나비의 히트곡입니다. 이 잔나비 멤버들과 관련한 논란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어제 오늘 이 실시간으로 검색어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도 하죠. 네, 어제 한 방송사는 유명 밴드그룹 멤버 아버지가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 사업가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유명 밴드그룹 바로 이 잔나비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어제 우선 어떤 식으로 네. 어떤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천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 네. 그리고 이제 뭔가 부동산 사업 시행권을 따내려고 시도했고 네. 실제로 설립한 지 3년 된 회사인데 설립 1년 만에 이 사업권을 따냈다는 거예요. 780세대를 건설하는 건데 네. 여기는 GTX 역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서 아주 알짜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돈이 없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권을 다른 시공사로 넘기게 됩니다. 네. 1,000억 원대의 이 시공 계획을 사업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네. 그럼 그 회사가 대신 교통 분담금을 내줬겠죠? 이렇게 됐는데 이 기업 입장에서 알고 보니까 이 A씨가 얘기한 사업 내용이 다 다르더라, 틀리더라. 약간은 사기당한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가의 아들 2명이 경영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둘째가 네. 지금 말씀하신 유명 밴드의 보컬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최정훈 씨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죠. 인정됐고요. 그러니까 이 밴드는 잔나비였고 네. 이 보컬 아버지의 사업에 이름을 걸고 여기 또 경영을 실제 했느냐 이름만 걸었느냐 명의만 걸었느냐 이것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최정훈 씨로 확인이 된 거죠. 어쨌든 네. 그렇다면 김관섭 변호사님 사실상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그러니까 최정훈 씨가 제가 이제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형도 이 잔나비 그룹의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아들이면 두 사람 모두 아버지 사업에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그런데 같아요. 아버지가 그 시행사를 설립해서 네. 용인시에 사업개발권을 따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1대 2대 주주가 바로 최정훈 씨와 최정훈 씨 형으로 이렇게 됐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최정훈 씨 입장은 경영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네. 신용불량자가 된다랄지 파산하게 되면 결국 회사를 설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3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 2명으로 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원래는 이제 주식을 아버지 명으로 해야 하는 게 맞죠. 설립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건상 법률상 또 경제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할 수 없으니까 아들 명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식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보컬 최정훈 씨가 명의 신탁 받아서 주주총회도 나가서 결정을 했다랄지 이사회랄지 이제 그런 데 관여를 했느냐. 그러니까 실질적 경영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주식 자체가 이 최정훈 씨 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법률적인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전제가 돼야 하는 게 아버지가 사업권을 떼내서 이제 다른 사업 시행하는 회사한테 팔았잖아요. 1,000억 주고. 그럼 이 과정에서 정말 사기가 있었는지.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팔면서, 이미 이걸 팔 수 없도록 5개월 전에 가처분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속이고 팔았다고 하면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최정훈 씨 아버지 입장은 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속인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궁금한 게 최정훈 씨 이제 잔나비의 이제 메인 보컬로 굉장히 유명세를 최근에 많이 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주 명부에 등록이 됐고 회사에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건 명확한 거 아닌가요? 일단 뭐 민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는 처벌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주주고 또 경영에 뭐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의문되는 점이 근데 계약금으로 아버지 회사 측에서 15억 원을 받았잖아요. 예. 네. 근데 15억 원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왜 이 15억 원을 계좌를 통해서 받지 않고 수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수표 자체는 거의 현금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의 어떤 사용처를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도 상대방 시행사에서 아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정훈 씨 아버지는 이 10억 원 내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뭐 동업원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예.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사기로 해서 수사를 받으면 최정훈 씨가 개입의 정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본인의 이미지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하고는 전혀 무관한다 하더라도 일단 주식 명의 신탁을 하려고 하면 명의는 빌려줘야 하잖아요. 허락을 해야 하고 예. 그 과정에서 뭐 인감도장일지 이런 걸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그 정도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버지가 처벌받을 지연적 일종의 뭐 간접적으로라도 이게 개입이 됐기 때문에 좀 네.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당 보도가 나가고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이 잔나비 소속사에서 공식 해명이 나왔는데요. 평론가님, 네. 뭐라고 나왔나요? 이 공식 해명 자체가 최정훈 씨의 좀 절절한 이야기가 SNS에 담겨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선 뮤직사에서는 네, 소속사 이게 아니다. 소속사죠. 예, 소속사는 이게 페퍼니 뮤직이란 이름인데 어제 뉴스로 보도된 해당 내용이 일절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아버지 사업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최정훈 씨가 더 절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네. 아들인데 네. 2012년에 아버지가 사업으로 너무 힘들어졌다. 무엇이라도 돕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명의를 빌려드리는 것까지는 자신 알고 있었고 하지만 이 사업 내부에 경영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네. 자신은 음악만 해왔다. 네. 그래서 자신은 무대에 설 때가 가장 좋은데 이러한 이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 자신 잔나비의 음악이 이 폄훼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괴롭고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힘을 달라. 자신을 좀 응원해달라. 사실무근이다. 그러니까 이게 소속사 입장과 이 본인의 입장이 같아요. 본인은 더 이제 절절하게 음악에 대한 애정을 구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버지에게 이름을 빌려드렸지만 만약 아버지가 이 사기 행각이 벌어져서 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사실은 여기서는 본인도 좀 몸을 낮추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억울하다는 입장은 전달이 되는데 내용 확인에 대해서는 이게 피소되거나 수사에 들어가면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좀 복잡한 사안이거든요. 이 부친의 입장도 다르고 네. 공동대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 받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제 보도 이후에 네. 명확한 수사로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네.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아버지와 뭐 오랜 시인, 아는, 네, 오랜 아는 시인이라고 하죠. 사이였다라는 부분은 지금 최정훈 씨가 올린 글에서도 확인이 되죠. 예,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했다라는 부분인데 저런 부분이라면 일반 팬들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식이 아버지를 도와주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명의 신탁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적법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우리 현행 세법에서도 그걸 증여로 의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증여세는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 보면 명의신탁 자체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최정훈 씨가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에게 명의신탁으로 주식만 받았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가면 사실 우리가 B2에서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타격을 받거든요. 일단은 아버지가 김학의 씨와 관련해서 어떤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수사 중인 내용이네요. 네. 그러니까 영장 범죄 사실 이제 그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드러났고 네. 또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의 어떤 이슈가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고 네. 또 그 어떤 범죄의 죄질이나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의 어떤 스폰서로서 뇌물 공유자로서 입건은 돼 있지 않지만 이미 많이 언론에 보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겸손하고 자숙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아버지나 나는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잘못하면 이제 팬들로부터 질타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죠. 네. 네. 앞으로 사실 뭐 사실관계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하고요. 이번에 사실 이 논란에 잔나비가 오른 이유는 이전에 또 다른 일들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다른 멤버인데요. 유영현 씨인데 학교 폭력 가해자로 네. 지목이 네. 되면서 논란이 일단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은 피해자가 나온 겁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면 누군가 피해를 당한 친구나 학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는 어떻게 알려졌죠? 피해자가 글을 올립니다. 인터넷에. 근데 이 글이 너무 절절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신도 잔나비의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잔나비의 멤버 하나가 자신을 11년 전 학창시절에 네. 괴롭혔던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는 좀 어눌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라이터를 가지고 괴롭혔고 장난을 치고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우고 네. 그리고 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피해자의 네. 사물함에 장난치고. 근데 이것이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기본이었다라고 그래 썼어요. 그건 뭐냐면 상습적이라는 얘기예요. 치료까지도 받았었다고 상습적으로. 하네요. 네. 그래서 본인은 전학을 갔다는 거예요. 이 결과 학교 폭력이 피해자가 된 결과 학교를 옮겼고 그리고 정신치료를 받는 그런 이제 어려운 암울한 청춘기를 보내고 지금 성인이 됐죠. 네. 그런데 잔나비의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 멤버 유모 씨가 나를 괴롭혔던 가해 학생이었다는 옛날에? 거예요. 예. 깜짝 놀라서 그 음악을 듣고 감동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이 잔나비의 멤버를 지목한 거 아니에요? 네. 예. 온라인 공간에서 그 사실 확인이 들어갔겠죠? 소속사는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영현 씨로 밝혀지면서 밝혀졌습니다. 네. 어제 유영현 씨는 이제 멤버에서 그룹에서 탈퇴하는 걸로. 탈퇴하는 네. 걸로 그러다 했었죠. 보니까 어제 바로 이 학폭 사건에 연루돼서 11년 전 사건이지만 네. 법적으로는 제가 이제 김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도덕적인 문제는 심각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member에서 탈퇴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 보컬 최정훈 씨 사건까지 또 터진 거잖아요. 네. 최정훈 씨 아까 얘기했는데 아무런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 잔나비 팬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잔나비 그룹의 노래를 이 음원을 구매를 해서 아침 저녁 많은 출퇴근할 때 분들 이제 좋아요. 네. 들었었는데 사실 법적으로 유영현 씨의 부분에서는 이제 처벌할 사항이 없는 거죠. 이미 11년 그렇죠. 11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뭐 형사적으로 뭐 처벌을 한다던가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뭐 정신적 유죄로 청구 이런 부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도 뭐 아주 관심 있게 그룹 잔나비를 계속 봐왔는데 그 이제 모 방송에 뭐 혼자 산다는 그걸 하는 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맞아요. 프로그램에 나- 나왔죠. 처음에 최정훈 씨가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출연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옥상에서 뭐 삼겹살 파티 하면서 멤버들끼리 파티했죠. 그러면서 뭐 저 높은 빌딩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굉장히 저 뭔가 희망을 주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동감을 했단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잔나비는 무명세월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다가 이제 음원 막 싱글 차트 상위로 올라오면서 사실 뭐 BTS랄지 트와이스랄지 유노하고도 막 경쟁할 정도로 그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그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그런 그룹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미지에 굉장히 좀 타격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그 부분은 잔나비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 잔나비의 인기가 이제 엄청 났던 상황에서 사실 말씀드렸지만 팬들도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팬들이 이 네. 잔나비층에 입장 표명을 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네, 했더라고요. 입장 표명을 하라.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를 밝혀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인디밴드 갤러리에 성명문이 올라온 겁니다. 네.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멤버에 대해서 밝혀라. 근데 밝힌 거죠.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최정은 씨도 입장을 밝힌 겁니다. 사실은 네. 관계없다. 사실 무근이다. 네, 오늘 오전에 예, 밝혔죠. 그런데 이 팬들의 입장은 상당히 싸늘하게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아무리 좋아도 음악이 좋아요.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게 잔나비 음악이 무명 밴드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 음악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받기 시작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삶의 다른 과거 사건들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좌초된다고 해야 좀 될까요? 연예계 보면 네. 이제 과거 문제, 옛날 문제, 네. 그리고 아니면 부모님 문제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
크게 인기를 얻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아까 리포트에 나왔지만 최근에 한지선 씨 문제를 보십시오. 네. 이건 자기의 사생활 영역에서 불거진 문제인데 도저히 대중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네. 자신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연세가 있을 법한 분에게 가해를 했잖아요. 어떻게 드라마에 나와서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이게 연예인들은 공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자기관리가 참 중요한데 이거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잔나비 관련되는 소식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